호레. 안녕하세요. 소액으로 부자되는 똑똑한 재테크 부자방법 재개발 임장 시간입니다. 저는 여기 지금 회기역과 신의문역 사이에 있는 철길 옆에서 여러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1억이 있다면 사야 될 부동산을 찍어주러 나왔는데 바로 요 근방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프닝 갖겠습니다. 참고로 저 뒤에 보이는 아파트가 좀 인기가 많았던 아파트예요.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저기 이제 휘경 3구역으로 재개발해서 지어지는 아파트예요. 여름에 입주를 할 건데 일반 분양 가격이 20평대 같은 경우가 한 7억에서 7억 중후반, 30평대의 경우에는 9억에서 한 9억 중후반, 요렇게 요 정도 가격의 새 아파트 도심권에 얻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곳인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에 들으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20평대 조합원 분양 가격은 3억대 후반에서 4억, 30평대의 경우에는 5억 수준이었습니다. 자, 아무리 천운을 타고 나서 청약 당첨이 된다 할지라도 조합원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조합원이 돼야 된다. 조합원이 왕이다. 이 재개발 임장은 우리가 소자본을 갖고 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선점하는 그 길을 첫 발을 내드릴 수 있는 요거 제가 이제 가이드하는 그런 취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재개발 좋은 거 알아.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난 돈이 없어. 난 예산이 적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산이 적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의 정석, 부자방법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영상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는 1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고수들이라면 이 1억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정확한 전략과 방향성을 여러분들께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자, 부자방법이 제시하는 1억을 갖고 거액을 만들 수 있는 특급 지역.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동대문구 회기동입니다. 자, 회기동이라고 하면 되게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회기동이라는 지역은 도대체 어떤 지역이고 우리가 회기동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 넓은 회기동에서 부자병법이 픽한 집중해야 되는 회기동은 어디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찾아낸 특급 틈새 매물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 공개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누르셨으면 지금부터 회기동 파헤쳐보러 가겠습니다. 가보시죠. 여기 여기로 가면 바로 회기역 방향, 여기 신의문역 방향.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다 지하화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싹 다 지하화 할 거예요. 이제 다 지하화야. 모두 지하화예요. 이것도 호재고. 네, 저는 여기 회기역 앞에 지금 나와 봤고요. 여기서부터 현장으로 가면서 제가 한번 뭐 여러 가지 재미난 것들 설명 한번 드릴게요. 가보시죠. 할머니 토스트. 이거 하나 먹을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네. 아유, 너무 오랜만이야. 이게 너무 먹고 싶었어. 영상 시작부터. 죄송합니다. 진짜 맛있다. 회기역 같은 경우는 이쪽 주변이 잘 모르실 분들이 말씀드린 거예요. 입지가 훌륭해요. 일단 회기동은 넓어요. 그 회기역 서측편에 있는 청량고등학교부터 북쪽으로 이제 경희대까지가 다 회기동이거든요. 근데 이 회기동 중에서도 오늘 부자병법이 선택한 관심 지역은 어디냐? 회기역 서쪽편이면서 홍릉바이오 연구단지 남측편이면서 홍릉공원, 또 거기 뭐 문화 콘텐츠 광장이 있어요. 그 오른쪽 동측편, 그러면서 홍릉초, 삼육초, 청량중학교, 청량고등학교로 둘러싸인 노후주택가입니다. 회기동은 교통, 일자리, 녹지, 또 뭐 교육, 문화, 그러니까 입지 여건이 탄탄하다는 거예요. 이거 와보신 분들만 알아요. 자, 이제 회기역에서 현장 가는 길에 이 도중에 중간 지점에 이렇게 상권 지역이 있어요. 우리 브랜드 뭐 커피들부터 해서 온갖 것들이 여기 다 모여 있고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죽은 상권이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가 이렇게 상권이 활발한 이유는 이 회기동 관심지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있단 말이에요. 관심지역 기준으로 서측편에는 고려대랑 성신여대가 있고 또 길만 건너면 바로 이제 카이스트, 경희대, 한국외대가 있고요. 동측편에는 시립대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위치적으로 회기역과 청량역이 딱 한 정거장이다 보니까 거의 생활권이 겹치기도 하고 그리고 상권만 놓고 본다면은 회기역이 청량역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상권 지역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관심 지역은 이 상권에서 300m 떨어져 있고 회기역에서는 도보로 한 500-600m 정도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상권 지역이 있고 상권 지역 인근의 유일한 노후주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개발 관점에서는 이 상권가 전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아껴뒀던 지역입니다. 공개 잘 안 하는. 그래서 오늘 아무튼 공개할 테니까 보시고 걸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상권 지역에서 현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상권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이쪽부터는 아주 사그라듭니다. 말 그대로 주택가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현장 와서 보시면 여러분 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 회기역이 제일 메인이에요. 1호선, 경의중앙선, 뭐 경춘선은 뭐 의미 없고 청량리와 한정거장인데 생각해보세요. 청량리가 지금 지하철이 6개 다니고 있고 4개가 더 들어온단 말이에요. 4개가. 그 중에서 뭐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이제 GTX-B, GTX-C가 청량역을 들어오는데 아무튼 이 회기동은 사람들이 몰라. 청량리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물론 좋지. 하지만 투자 금액이 좀 비싸. 엄청 비싸니까 몇 배가 들어, 몇 배가. 근데 이제 가성비를 따진다면은 두 정거장도 아니고 한 정거장으로 여기서 바로 청량리 딱 가서 GTX 타면 되지. 거기서 GTX 타면은 용산 한 정거장 진입하고 강남 두 정거장이야. 얼마나 좋아. 여의도 세 정거장이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약간 바둑으로 치면은 이 묘수의 자리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나 이 상품들이요, 가성비가 좋으면 질이 떨어져. 근데 내가 느끼는 이 회기동이라는 지역은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미래가치가 있다. 아무리 잘 사는 동네들도 녹지며 학교의 배치, 교통, 일자리 다 갖기 어렵거든. 일자리는 이 동네 하이라이트가 또 있어. 얘다 얘. 벌써 나오네. 서울 바이오허브. 여기는 홍릉 연구단지가 있어요. 바이오. 이따 설명드릴게요. 현장 보여드릴게요. 현장 갑시다. 이 회기동 관심지역은 우리가 이제 가상에 한번 구역 경계를 그려봤는데요. 약 한 2만 평 정도의 면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개발 하기에는 아주 딱 합당한 면적 확보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이제 지적도를 보면은 딱 한눈에 여기 노후주택가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도로 형태가 반듯하지 못하고 또 이제 관심지역 남측부에 보면은 격자형의 어떤 도로망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도로폭이 엄청나게 좁아서 열악하다는 거죠. 이 동네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은 뭐 이렇게 뭐 빌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신축 빌라의 건축 빈도가 극도로 낮아요. 그 이유가 있어. 뭐냐면은 여기 단독주택들, 다가구 주택들 이런 분포를 제가 보니까 대부분 대지 면적이 한 30평에서 40평 사이 정도 되는 아주 협소한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을 하기에 합당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관심 지역에서 지난 10년 동안 지어진 신축 빌라를 한번 다 파헤쳐 보니 5건이 나오더라고요. 인허가가. 그러니까 오늘 만나볼 매물이 이제 신축인데 10년 동안 지어진 5건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이 지역에서는 아주 희소한 물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건축비도 엄청나게 올랐잖아. 지난 10년 동안 사실 얼마나 저렴하게 빌라를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10년 동안 5동을 지은 거지. 이제 허가가 5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제는 더 어려워졌지. 공사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더 못 짓겠지. 경쟁자가 나타나기가 어렵겠지. 그렇게 된다면은 투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 제일 그 머리 아픈 일이 임차 스트레스잖아. 그래서 여기 신축 물건 잡아두면 나는 임차 스트레스 없다고 보거든.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이고 주변에 대학가 얼마나 많나. 그리고 일자리 계속적으로 여기 지금 홍릉 바이오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신축은 못 짓고 나는 신축 잡아놓고 스트레스 없이 월세 전세 따박따박 뭐 잘 나가면 최고지 뭐. 대로변에서 이 관심 지역 안으로 조금 걸어왔어요. 그러면 좀 걷다가 우회전을 하면 오늘의 현장이 등장합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서 들어오면은 아주 가깝다. 그게 좀 메리트예요. 이 허름한 동네에 유일한 최신 신축 경쟁력을 확보한 5층짜리 신축 건물입니다. 땅이 이 130평이 넘으니까 보통 빌라들에 비하면 이제 체격이 아주 그냥 대단한 거지. 피지컬이 빌라 짓기에는 좀 큰 땅이지 사실. 보통 빌라 뭐 크게 짓는다면 땅 한 100평 거기 좀 크게 짓는 편이니까 50평도 많이 짓잖아. 와서 보시면은 좀 크네 이렇게 좀 느낌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정말 악착같이 몇 달 걸렸죠 협의하는데. 엄청나게 어렵게 협상해서 저희가 원하는 바를 잘 도출해냈습니다. 건물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제가 이 지역을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와볼게요. 이 구역 초입에 있는 물건이어서. 그리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경계로 이 왼쪽과 오른쪽이 용도 지역이 달라져요. 여기 관심 지역은 용도 지역이 2가지가 있어요.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갈리는데 육안으로 보면은 몰라요. 근데 이제 지적도상은 드러나 있고, 이쪽이 이쪽인 이유는 이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 홍릉공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거랑 똑같은 게 바로 옆에 지금 재개발로 짓고 있는 아파트 청량리 7구역 롯데캐슬이 있어요. 그 재개발도 홍릉공원 가까운 곳은 1종 주거지역이었고 대로변 쪽은 2종이었는데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졌냐면은 대로변 쪽은 한 18층, 17층 올렸다면
홍릉공원 쪽에 1종 그 자리는 한 12층 전후, 12층 정도 이제 올라갔어요. 아마 만약에요, 만약에 이 오늘의 이 관심 지역이 재개발을 한다면 1종 홍릉공원 쪽에 붙어 있는 곳은 한 12층 정도, 그 다음에 이 대로변 쪽은 한 뭐 18층 이상,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비슷해. 아주 비슷해요. 그렇다면은 2종과 1종은 값어치가 다르잖아요. 우리의 오늘 추천 부동산은 2종이에요. 대로변 가까우니까 거긴 다 2종이거든요. 1종만 있는 동네들도 재개발해요. 뭐 그렇다면 상관없어. 근데 종이 섞여 있다, 용도 지역이 섞여 있을 때는 하위 용도 지역과 상위 용도 지역은 평가에서 아무튼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평가는 금액보다 중요한 게 순위라고 누차 강조해 드렸잖아요. 순위. 이 지역에서 밀리면 안 되거든. 순위가. 그런 거예요. 보다 좋은 값어치는 당연히 2종이 되겠죠. 이게 보시면 뒤에 빌라도 보이고 단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 우리가 이제 전체 건축물의 분포 비율을 한번 해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단독주택의 분포가 훨씬 높아요. 다만 그 공동주택 소유자 인원수, 단독주택 소유자 인원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니 53대 41이 나오더라고요. 총 개수는 단독이 많을지라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인원수는 동의율과 연관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나중에, 그래서 빌라 소유자분들이 훨씬 많다. 과반 넘게 있다. 이 정도의 비율이면은 재개발을 할 때 있어서는 일단 초기 동의율은 빌라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최종적인 동의율은 단독주택 소유자분들도 동의를 해줘야만 갈 수 있는 것인데, 단독주택 분들은 원칙적으로 재개발을 선호하진 않으세요. 근데 이제 그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단독주택을 활용해서 뭐 새로운 건물을 짓고 또 월세도 잘 받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건축 활용도,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보통 대지 면적이 한 60평 넘어가면은 반대합니다. 땅이 60평이 있는데 아파트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만 그렇지 못한 이 협소한 토지 소유자분들의 단독의 경우에는 갈등하다가 재개발을 찬성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지역에 있는 단독들은 대부분 협소한 면적의 단독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이게 발동이 걸린다면은 끝까지 반대할 만한 여건을 갖고 있는 곳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신축이 없어. 노후도 얘기 좀 해드리면 좋겠다. 여기는 이게 신축이 이렇게 없다 보니까 노후도가 많이 높아요. 신속통합을 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그 기준으로 노후도를 계산해 보니까 한 78% 정도 나와요. 거의 80% 육박하는 노후도예요. 정말 높은 거예요. 신통의 기준 노후도가 60%니까 훌쩍 뛰어넘고요. 모아타운 기준으로 노후도가 80% 넘습니다. 한 83% 나옵니다. 노후도만큼은 이 지역은 이슈거리는 아니에요. 논쟁거리도 아니고. 다만 한 가지 신기한 건, 우리가 서울에 입지가 좀 괜찮은 지역도 이렇게 봤을 때 노후도가 80% 육박하는 이런 지역들이 재개발의 이슈를 안 타거나, 그리고 여기처럼 아예 잘 모르거나 위치가 외곽이 아닌데 말입니다. 신기한 거예요. 올라가야지. 경사. 이거 봐봐요. 응? 지금 길 하나 오르막길 올라왔는데 확실히 뷰가 트이고 저 뒤에 천장산도 보이고, 근데 여기는 아무튼 재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지금 지붕들의 모습이 해줘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딱 느낌이 그래. 희한해. 여기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몰라. 응? 회계동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 동네는 원래 그 대학 인근이다 보니까 하숙이 좀 이렇게 성향하던 곳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보면은 그게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좀 사그라든 것 같아.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문화가 변하고 있잖아요. 대학들이 이 근처도 좀 뭐 카이스트나 기숙사 증설 열심히 또 하고 있죠. 또 역세권 주변에 오피스텔도 좀 들었었죠. 우리 대학생분들도 어떻게든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하숙이라는 문화가 점점점 이렇게 좀 사그라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 그 대표적인 모델들이 있잖아요. 노량진, 용산의 청파동, 이런 동네들이 과거에 그 하숙이 잘 안 되게 되면서 선회한 새로운 선택지가 재개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동네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동네뿐만이 아니에요. 거의 그런 흐름으로 흘러갈 것 같아.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낡은 곳만 막 다니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낡았어요. 노후도 78%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우리가 이제 뒤에 설명들이 곧 나옵니다. 이제 우리 신축 정말 매력 있는 거예요. 신축 없어. 메리트 있지. 새 받는 데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최고. 또 오늘 그 현장 물건은 면적도 얼마나 큰데 넓어? 실입주 충분히 되고 1억 있으면 사야 되지. 나옵니다.
지금 저 회기동이지만 청량리 신현대라고 불리는 아파트도 재건축을 이제 시작했죠. 그리고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재개발들이 지금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청량리 역사 주변으로 어마무시하게 변하고 있죠. 회기역에서 한 정거장이긴 하지만 걸어서 가요. 걸어서 갈 수도 있어. 충분한 상황적인 압박, 이게 느껴져요. 새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난 주택가 이 주변에 공원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 여기가 딱 그래요. 여기 회기동 관심지역에 공원이 붙어 있어. 홍릉 근린공원이에요. 그 공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참 좋아요. 우리가 뭐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일자리며 교통이며 등등. 네, 녹지도 당연히 그런 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엔 아직까지 우리가 문명이 많이 못 간 거예요. 앞으로 이 녹지에 대한 메리트가 집값에 영향 미치는 정도가 그 요소들 중에 가장 낮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역세권이다 막 이렇게 외치는데, 한 10년 후에 봐라. 이제 녹지에 붙은 부동산이 제일 많이 오른다. 이제 그렇게 돼 있어. 지금 우리 공원 가는 길인데 앞에 펜스 보여요? 펜스? 청량리 7구역. 일단은 이 회기동 바로 옆에는 청량리 7구역이 붙어 있어요. 이 청량리 7구역은 내년도에 입주 예정입니다. 요게 일반 분양가가 20평대가 한 8억대 중반. 그런데 조합원 분양가는 3억 7천이었고요. 30평대는 아예 일반 분양조차도 없었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조합원이 되어야 되는 이유고요. 그리고 7구역 건너편엔 청량리 8구역이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완료됐고 올해 2월 말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도 완료가 됐습니다. 문제는 최소 투자 금액이 10억 이상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는 어렵겠죠. 그리고 그 옆에는 재기 4구역이 있습니다. 난관이 많았지만 작년 10월 달에 철거가 시작됐고요. 올해 하반기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자 금액이 10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합원 분양 가격은 20평대가 4억대 후반, 30평대 6억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기 6구역도 있어요. 관리처분 인가가 낮고 작년 12월부터 이제 이주가 시작된 상태예요. 매매를 하려면 여기는 9억에서 10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니 소액 투자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역시나 조합원이 부러운 곳입니다. 20평대 조합원 분양가는 5억대 후반, 일반 분양가 9억 중반, 30평대의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7억대 중반, 일반 분양가 12억 후반 정도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옆에 청량리 6구역이 있어요. 작년 말에 사업시행인가 완료됐고 투자 금액이 7, 8억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이 회기동 관심지역 주변에 상당히 많은 재개발들이 포진되어 있고 또 진행이 되게 많이 된 상태예요. 이주가 끝난 곳도 있고 이렇게 이제 공사가 들어간 곳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주를 또 해야 되는 곳들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가구들이 이제 새롭게 철거 전에 이제 이주를 하셔야 되고 새로운 집을 구하러 나오셔야 되는데, 아마도 빌라 정도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 재개발에 저렴하게 임차 생활 하시던 분들이 이주를 한데 아파트로 가야지,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빌라를 가야 되는데, 제가 세입자라면은 여기는 알아볼 수밖에 없어. 근데 빌라 자체가 많지가 않고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마 여기 회기동 관심 지역의 신축 빌라라면은 임대차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스트레스 없다. 많이 변할 것 같아 진짜. 홍릉공원이에요. 아니, 집 근처에 이런 공원 너무 좋은데? 너무 좋다, 야. 봄에 다시 한번 와봐야 되겠다, 진짜. 봄에. 여기가 녹지가 많아요. 여기 홍릉공원 말고도 바로 길 건너자마자 홍릉숲이라고 또 있고요. 또 이제 경희대 이쪽 이 뒷부분에 바로 이제 천장산도 있고, 또 그거 외에도 숲길도 있고 되게 뭐가 많아. 녹지가 진짜 많은 거예요. 내가 이 공원을 지금 보니까 되게 이런 생각이 들어. 지금 청량리 7구역이 이 공원하고 붙어 있고, 공원에 붙은 쪽은 이제 위종이었기 때문에 높게 못 올라갔는데, 저 많은 동호수들 중에서 이 공원 가까운 쪽 동호수 매물 가격이 결코 대로변 쪽보단 싸진 않을 것 같아. 물론 이제 조합원들이 추첨할 때는 뺑뺑이지. 근데 이제 감정평가 받을 때는 당연히 이종에 속한 거를 갖고 있는 게 무조건 이기는 거지. 근데 이제 평형 배정 받고 동호수 추첨할 때는 은근히 난 대로변 쪽보다는 공원 쪽 걸리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나올 것 같아. 내가 볼 땐 그런 생각이 드네. 너무 좋잖아. 약간 평창동이야. 이제 현장으로 가서 도대체 그 물건 자체에 대한 가격은 얼마인지, 뭐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낱낱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놀랄 준비하시고요. 갑니다, 현장으로.
일단은 대지가 한 133평에 5층 건물로 올라간 다세대 주택이고요. 총 12세대입니다. 이게 뭘 뜻하죠? 대지 지분이 미쳤습니다. 엄청나게 넓습니다. 대지 지분이. 그리고 왜 12세대냐? 3룸 위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10세대가 3룸, 2세대가 2룸이에요. 주차는 현재 법정 주차 10대에 맞췄습니다. 12세대지만은 데이터가 많아요. 주차할 거는 싸울 일이 아예 없습니다. 이 뒤에도 공간이 있고요. 좋아요. 저쪽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인 택배함 있고. 1층에는 이렇게 CCTV랑 다 갖춰져 있고 일반적인 빌라들에 비하면 잘 지었습니다. 신경 많이 썼네. 볼게요. 신발장과 중문. 들어오면 이쪽은 이제 작은 방. 여기는 액자 같은 거 걸면 되겠고. 그리고 냉장고 자리 되게 넉넉해서 뭐 잘 들어가겠습니다. 싱크대고. 이 집은 3룸이에요. 3룸입니다. 욕실은 이쪽에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욕실, 샤워부스, 그리고 이게 중간방, 시스템 에어컨 달려있고, 여기도 욕실이 있어요. 욕실은 안방에서도 이제 욕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방이 하나 더 있죠. 마지막 방. 방이 3개네. 화장실 2개. 그리고 꼭 필요한 다용도실. 이제 보일러실입니다. 여기 이제 뭐 세탁기나 다 놔도 되겠고, 여기 또, 테라스가 있어요. 베란다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뭐 공간이면은 최고의 가성비지. 왜냐면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들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컨셉이 무엇이냐면은 다 알고 있는 유명 지역들을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좋은 미래성을 갖춰놓고 있는 상태의 이런 그 숨겨진 지역들을 남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먼저 저평가를 누린다. 선점 전략이 제일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재개발 발표 전에 우리가 선점한다는 거예요. 발표가 만약에 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집은 넓고 건물도 넓고 신축을 이 동네에 거의 없는 것들을 1억 원대로 갭 투자할 수 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량역이랑 한정거장이라니까요. 안 돼요. 아무튼 굉장히 보기 드문 희귀한 물건이고 또 부자병법의 전속 물건이기 때문에 동네 중개업소에서는 이 물건을 만나보실 수가 없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부 면적을 말씀드릴게요. 투룸의 경우에도 작지 않습니다. 14평 후반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투룸들 한 10평 전후로 요즘 신축 많이 하잖아요. 작은 것들은 9평도 있고 뭐 10평, 11평 이렇게 이제 짓는데 오늘의 추천 부동산은 투룸일지라도 14평 후반의 면적이 나오고 있다. 정말 가성비 최고이다. 3룸의 내부 실면적은 17평에서 18평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적절한 3룸 면적이 나오고 있고 특별한 세대의 경우에는 3룸의 내부 면적이 한 20평대 나오고 있습니다. 대지 지분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2룸의 경우에는 작지 않아요. 8평이 넘고요. 3룸의 경우에는 평균 11평 내외의 대지 지분 면적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특별한 세대의 경우에는 대지 지분 면적이 12평에서 13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매매가 설명드릴게요. 투룸의 경우에는 3억대 후반 정도 보시면 되겠고 3룸의 경우에는 더 저렴합니다. 4억대 중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로얄 세대 2세대의 경우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가격도 말씀드릴게요. 실입주 하실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전세 활용해서 이제 갭 투자를 하실 텐데 투룸의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한 2억 6천대 저희가 이제 책정을 해봤고 3룸의 경우에는 전세 금액을 3억 초반으로 책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가격의 126%까지 전세를 맞출 수 있는데요. 이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인데 126%를 적용한 것보다 훨씬 낮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더 안전하게 또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세는 아마 저희가 말씀드린 거 이상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보수적인 가격 2룸 2억 6천, 3룸 3억 초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갭 투자 시 나의 실제 투자 금액은 얼마이냐? 가장 보편적인 투자 금액은 1억 3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세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동산들은 한 1억대 중반 정도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대출 안 받고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내 집 마련 해 놓을 수 있고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한번 소액으로 내가 C를
심어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좀 먼 미래 얘기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그 재개발이 진행되면 감정평가라는 거를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감정평가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빌라들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이라고 하죠. 이 공시가격의 150%에서 200% 사이의 비율을 책정해서 감정평가를 해주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흔한 수치가 170%라고 보시면 돼요. 공시가격에 곱하기 1.7배를 한 그 금액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의 추천 이 부동산들은 공시가격이 제가 170%가 아닌 150%를 곱해봤을 때 오늘의 매매 가격이 그 금액과 별로 차이가 없더라. 이만큼 이 물건이 저평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재개발 가능성 있는 곳에 와서 뭔가 투자를 할 때는 실거주에 대한 현실적인 여건을 포기한 채 그냥 갭 투자나 아예 몸테크만 해왔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매물은 달라요. 실거주 충분히 가능합니다. 투룸도 거의 뭐 14평 후반이면 실평수가 분양평수로 따지자면 20평형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쓰리룸도 넉넉하고 갭 투자하실 분들도 나 쓰리룸 너무 큰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투룸하고 투자 금액 차이 자체가 뭐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대지집은 넓은 미래성 있는 이 신축 빌라 잡아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물건은 실거주와 갭 투자가 동시에 가능한 부동산입니다. 실거주 하실 분들 적지 않은 투룸과 넓은 쓰리룸 이용할 수 있고 갭 투자 하실 분들 1억 한 3천 정도의 소자본으로 미래의 새 아파트를 꿈꿀 수 있는 곳에 작은 씨앗을 심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부자부고이 추천하는 물건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02-888-8885 또는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보시면 물건 정보 요청하기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고 남겨주시면 좀 더 상세한 물건의 정보 그리고 이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문의 주시면 되겠고 링크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888-8885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을 빠뜨렸네요. 취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집이 지금 이미 있는데 이거 살 수 있냐? 취득세가 12%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 임대사업자라는 제도가 조만간 부활됩니다. 그 제도 시행 이후로 저희가 잔금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랬을 때는 몇 천만 원 취득세 내지 않습니다. 몇 백이면 끝납니다. 6년 단기 임대사업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의 물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네요. 자, 여러분 오늘 회기동 관심 지역 둘러봤고 여기 지금 팻말 보이세요? 서울 바이오 허브 짧은 신호등 하나 건너면은 바로 여기가 이번에 개관한 서울 바이오 허브예요. 보여드릴게요. 바로 앞이에요. 여기 있네. 여기는 홍릉 연구단지라 그래요. 홍릉 바이오 연구단지, 홍릉 뭐 클러스터,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그 범위는 정확히 정해진 건 없지만 엄청나게 넓어요. 저쪽 고려대부터 경희대 다 전체를 뭐 키스트며 다 합쳐서 바이오 클러스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바이오가 4차 산업에서 되게 중요한 한 축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도 많지. 이 바이오가 부동산 투자와 무슨 연관이 있냐? 특히 미국 사례만 봐도 많이 있어요. 캔달스퀘어라는 그 사례를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과 이 주거용 부동산 가릴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일궈낸 도시라 보시면 돼요. 작은 동네였죠. 하지만 지금 뭐예요? 전 세계가 바이오의 어떤 이 도시를 만들 때 롤모델로 삼는 게 바로 캔달스퀘어예요. 그게 가능했던 게 거기도 이 많은 인재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죠. MIT며 뭐 하버드며. 서울에서의 이 바이도의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 추천 지역은 바로 또 저기고요. 가깝죠. 자, 오늘의 추천 부동산 옥상에 올라가 봤습니다. 좋아요. 저기 지금 이쪽이 이제 서울 아까 우리 방금 봤던 바이오 허브 글로벌 센터고 저기 경희대도 보이고 천장산 보이고 저쪽 편은 이제 홍릉 바이오가 엄청 커. 여기 다 뒤덮고 있고 그리고 이 동네 올라가 딱 보니까 항상 말하죠. 지붕만 봐도 알 수 있다. 재개발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 이제 회기업도 멀지 않고요. 또 상권도 따로 또 있고 학교도 많고 다 갖췄어. 딱 하나 없는 게 있어. 인지도가 없어. 근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회기동이라는 동네가 있구나. 그리고 그 동네는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구나. 좀 넓다는데 부자병법은 회기동에서 여기를 보는구나. 그리고 이런 물건을 찾아냈구나. 오늘 영상은 지금 이 비아파트의 어떤 암흑기 속에서 분명히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일을 내다보면서 그리고 서울시와 정부 정책에 어떤 일관성 있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 공급을 해내라. 재개발 안 하면, 재건축 안 하면 서울의 주택 공급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그러한 정책의 어떤 질서와 방향성에도 저는 오늘의 이 투자 전략과 이 물건 자체가 충분히 순응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해드리고 싶습니다. 청량리가 많이 변하겠죠. 그에 따라 회기동도 후광을 입겠죠. 하지만 회기동은 단순하게 청량리의 후광 지역만은 아닙니다. 회기동이 갖고 있는 이 본연의 미래성이 때가 되면 분명히 세상에 알려질 것이고, 그때는 더 이상 유망 지역이 아닌 유명 지역이 돼 있을 겁니다. 유망할 때 잡는 게 맞습니다. 자, 저평가 가격 깡패 회기동 만나봤는데요. 진짜 이 1억이라는 돈이 예전에 할 게 많았거든요. 부동산 투자할 때. 지금 진짜 없어요. 이렇게 투자할 게 없는 시점에 부자병법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이러한 지역과 이런 물건 찾아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흡족합니다. 아무튼 1억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시간만 보내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회기동 현장 답사 여러분 한번 이 영상을 토대로 한번 와서 한번 둘러보시고, 또 이 물건 내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자병법의 박병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기동으로 삼행시를 준비했습니다. 회, 회사가 많다. 기, 기회는 지금이다. 동, 동참해. 야이씨, 한참 생각했는데 없어. 이게 다야. 회사야. 바이오 봐봐. 장난 아니야. 이거 바이오 지금 봐. 여기 지금 100 몇 개 들어가 있잖아. 저 10배 된다. 진짜로. 킨다스케어 봐봐. 10배 돼. 회사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집은 어디 있을까? 내가 저기 화양동 보고 놀랬잖아. 화양동이 원래 하숙집이었거든? 다 회사원이야. 왠지 알아요? 송송 때문에. 송송이 집 있니? 회사 계속 들어오지. 집이 없어. 화양동에 하숙집이 다 쫓겨났어. 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 썩은 다가구들이. 어떻게 됐을까? 다 회사원이에요. 이게 바이오 미친 얘가 얘 봐봐 이제. 회사 많아진다. 기회는 지금이야. 내일이겠니? 지금이지. 야, 이 나쁜 놈들아. 야, 사람을 이렇게 울어갈 수 있어?